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강행법규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법을 어긋나면은 법률적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합의만 되면은 무조건 어떤 조항이든 써놓는 게 좋아요.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.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. 일단은 두 분이 합의가 되면은 그 강행법규 위반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넣어놓으면 나중에 손해보진 않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왜냐면 그 일단은 그 상가법이 겁이 나가지고 안 적어놔는 것보단 낫잖아요, 어쨌든. 그죠? 미리 빼는 것보다 넣어놓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무효를 받더라도 무효 판단을 받더라도 그게 낫다 이 말입니다. 통화 끝나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. 그게 이제 하나은행에 제가 그 PB센터 거기에 이제 자문 변호사예요.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은행에서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 내용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갱신 요구할 때 환산보증금 기준이 안 넘는 계약은 상한이 5%가 되고 그다음에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초과하는 그 넘는 큰 계약 있잖아요. 그런 계약은 따로 상한이 없거든요. 서로 이제 5%에 구애받지 않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다. 만약에 이제 2년 계약 기간인데 2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세입자는 갱신합니다라고 했는데 야 그러면 월세를 15% 올려줘 임대인이 이러는데 세입자는 한 5%밖에 못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갭이 있잖아요. 그 갭을 이제 누구 말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는 재판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기본적으로는 5%의 한도는 없거든요. 물론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 법원이 이거는 5%가 맞다 또는 7%가 맞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판단을 할 수는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5%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폭을 결정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핵심인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갱신 요구가 아니라요. 갱신 요구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올리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제 하는 문제를 갱신이라고 그러는데 계약 기간 중에 처음 2년 차 계약 기간 중에 1년 차는 얼마고 2년 차는 얼마고 하는 부분은 그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악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나중에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2년 계약 기간 안에서 1년은 1,000만 원, 그 다음 2년 차부터는 2,000만 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두 사람 합의만 되면 됩니다. 무조건. 임대인한테도 많이 보내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10년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왕이면 길게 하라. 길게 하고 1년 차는 1,000만 원, 2,000만, 그 다음에 2년 차는 1,200만 원, 그 다음에 3년 차는 1,500만 원 이렇게 좀 임대인이 원하는 부분을 관철시키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한번. 그게 임대인은 지금 우리 의뢰인뿐 아니라 다른 일반 임대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오로지 어떤 관심이라든지 초점이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을 하냐 그 부분에만 단순하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제 임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걸 단순히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월세를 조금 더 받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현혹이 돼서 눈이 멀어서 그걸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
그런 그 조금 월세가 많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법인을 많이 하더라고요, 세입자들이. 법인을 하는데 그걸 아예 작정하고 월세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이제 뭐 아무리 월세를 뭐 처음에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뭘 월세를 임대인이 높게 짜놨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안 내게 되면은 그게 받아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보증금 비율이 아주 높거나, 근데 이제 지금 현실에서는 보증금을 많이 높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. 경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금 비율이 아주 높으면은 상관없는데, 보증금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월세만 잔뜩 높아가지고는 몇 번 연체하면 그냥 끝이에요, 그냥. 그죠?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원하는 수익률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. 액수만 높여놨을 뿐이지, 그죠?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을 못 받는 셈인데,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한 뭐 연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, 그게. 보증금이 낮을 때 이 말입니다. 네네.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사람 그 월세를 많이 걸어 놓게 되면은, 아, 저 사람 내보내면 내가 손해인데라고 생각하고, 이게 보증금이 거의 다 까질 때까지도 좀 이렇게 안절부절한단 말이죠. 세입자 나갈까봐. 그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더 손해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내보낼 시기를 좀 빨리 이렇게 결정하는 거. 그죠? 보증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. 그러면 뭐 재소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집행하고 이런 거 이제 따지면 한 3, 4개월은 걸리는데, 그런 기간 정도 여유 있는 보증금이 남았을 때는 바로 집행 절차를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런 것도 하나 요령이고요.